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7일 오전 3시 46분입니다. 아직 새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유세를 할 때 나는 누구처럼 절대로 숨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성 지지자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받을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받을지 밝혀라. 최근 의료 대란이나 계엄 사태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매체는 한때 민족지로 불렸던, 그리하여 더욱 빛이 나는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3 불법 계엄 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소환이나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불발되었다. 그 사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 간 충돌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정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할 구실만 찾으며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위험한 선동 메시지를 내놓더니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강성 지지층과 경호처 뒤에 숨은 것이다.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고 국가 위상은 추락하는데도 일단 버티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현직 장성과 경찰 수뇌부만 10여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군부와 경찰, 나라를 지키는 군경 수뇌부가 윤석열의 불법한 계엄령 선포를 시행하다가 아주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검찰이 국헌 문란 폭동으로 규정한 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수사를 회피하고 한술 더 떠 영장이 불법이라며 검찰총장 출신답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내란과 반란 수괴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거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 발부 뒤에는 순순히 고송차에 올라탔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뒤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만 소환 및 조사에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잘했던 잘못했던 뒤로 숨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말하고 계엄 해제 후에도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런 발언들이 모두 무색할 지경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을 포함해 공수처와 경찰 소속 공직자 150여 명을 고발했다. 반면 경찰은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막으면 경호처 요원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 계엄 사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쪼개져서 기능을 멈춘 것과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에도 경호처 경호를 받는 것은 국가 원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 지위에 걸맞은 도리가 뭐겠나?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당당히 체포영장에
응하든 언제 어떻게 소환에 응할지를 밝히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계속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 사설을 읽어보면 분열, 갈등이란 말이 후렴처럼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분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지금 윤석열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과 음모론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라고 지금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침 뱉기란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되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사흘 전에 윤석열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결탁을 집중적으로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세계 역사상 알고리즘 중독에 의해서 일어난 최초의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알고리즘 중독이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거짓말하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 세뇌가 돼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선관위에서 벌어졌다고 망상을 해가지고 그 선관위를 덮쳐가지고 서버를 끌어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혀내면은 국회를 혼낼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아주 괴기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엄령을 폈다가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사이코 드라마를 연출하는 윤석열은 사실은 감옥보다는 먼저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말도 아닌 억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체포영장이 불법하다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간단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그 기각문을 읽어보면은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절차에도 없는 이의 신청을 해놓으니까 간단하게 기각을 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만약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현행범으로 경호요원들이나 경호처장을 체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는 국법의 권위를 세우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몰아갑니까? 나는 절대 숨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며칠째 숨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